먼저 닉네임 현성님께서 스님의 찾아가는 법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시면서요. 집착이라는 주제를 두고 저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서 스님께 여쭙니다. 저희 딸이 올해 28인데요. 대학 졸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요즘 폭식하는 습관이 생겨서 몸무게도 늘고 성격도 예전보다 더 예민해졌습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말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딸아이를 온전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이제 취업에 실패한 자녀분을 두신 우리 부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스님, 참 이 음식에 대한 집착도 역시 이게 끊을 수가 없나 봅니다. 폭식,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요즘처럼 많이 문제로 되는 시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엔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에요. 그래서 많이 드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배부르게 뭔가 먹여놓고 뛰면 뭐라고 걱정하셨어요? 배 꺼진다고 걱정했잖아요. 이놈아 살살 뛰어라 배 꺼진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뛰러 가는 게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미있는 게 먹고 걸어 다니면 되는데 꼭 먹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꼭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살을 빼는 것만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보면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살이 찌거나 하는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식증, 이 폭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폭식의 원인은 영양의 불균형에 의해서 오신 폭식이 아니고 스트레스에서 온 일종의 병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병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잠깐 언급한 부분이 뭐예요? 취업의 어떤 그런 곤란함. 졸업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이 폭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먹는 것으로서 풀려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업 모두가 하고 싶죠. 근데 마음에 드는 직장이 별로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흔히 보면 자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 자체는 자녀에게 너무나 큰 짐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이의 능력을 잘 평가하고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 그냥 기대 심리만 가지고 아이를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가 우선되어지면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모인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척박했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많이 가르쳐서 보다 행복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 같은 부분으로서 자식에게 그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모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가 효도를 받는 방법을 잘 몰라요. 뭘까요? 효도를 받는 방법은요, 자식이 능력만큼 요구했을 때 효도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을 기대를 하면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훌륭한 아이가 되고 앞서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행복해할 수 있는 삶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개 보면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놨으니까 좋은 직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 심리에 욕구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고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폭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어진 부분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좋은 직장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정도가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부분은 좋은 직장이 아니고 화이트 칼라로 그저 기획실에 들어가서 머리나 굴리고 있는 것 자체를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나와 인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거부하는 부분을 환경을 통해서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취직의 걱정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경우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따님에게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눈높이를 좀 낮춰봐라. 정 갈 데가 없으면 광수사 사무원으로도 좀 와봐라.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상품을 내 스스로가 설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나는 대학을 나왔고 나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내 연봉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내 출근 시간은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고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 정도의 직장이 아니냐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것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잡기 이전에 저는 이 자녀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봉사라도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꼭 돈을 통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돈을 받지 않고도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찾다 보면 저절로 자기 스스로의 PR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내 스스로를 PR 하는 것만큼 일자리는 넓어질 수 있지 않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분들을 되게 이 정도가 되면 비난을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못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뒷바라지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면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져야 안 많아져야?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기보다는 포용하는 부분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소통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기도도 해보고 여기 훌륭하신 주지스님한테 가서 상담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정 시간이 안 가면 구인사 같은 데 가셔서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좀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좀 길러줄 수 있다면 그 스트레스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거고, 또한 폭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고통에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BTN